빠졌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땅 적금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땅 적금을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투자한다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는 빌립니다. 대부분. 안 빌리진 않아요. 빌려서 이 빌리는 돈을 갖다가 은행 돈을 빌리든 보험에서 제가 빌리든 간에 어디서든 간에 5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제가 1억짜리를 배팅을 하죠. 자, 배팅을 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배팅을 할 때 여러분들 아무데나 배팅합니까? 1억 갖다가 아무데나 투자를 해요? 그런 거 아니죠? 자, 보세요. 우리가 땅 투자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투자한 적금 이상을 이익금을 냅니다. 그분들이 이익금을 내요. 그리고 뭘 따라 투자한다? 교통 따라 투자하면 돼, 무조건. 교통 있잖아요. 교통이 좋아지는 쪽에다가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땅 투자의 기본이에요. 기본. 여태까지 다 보세요. 교통이 좋아져서 땅값이 떨어지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땅이라고 투자하는 거 기본으로 뭡니까? 개발이 가능한 땅. 자, 개발이 가능한 땅 웬만하면 뭡니까? 주거지 상업지역 투자하는 게 낫죠? 제가 좀 약간 후회하는 거는 있어요. 예전에 제가 부동산 처음에 신문을 했을 때 저도 잘 몰랐으니까 이제 제가 26살 때죠. 26살 때 했는데 그 당시 투자한 게 관리지역이에요. 그때 관리지역이 이렇게 세분화가 안 됐거든요. 그때는 이제 관리지역이 지금은 세분화돼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세분화가 됐는데 지금은 계획관리지역이 최고라고 하죠. 그런데 그때는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안 됐었어요. 분들이. 그래서 그냥 관리지역만 해도 지방 땅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투자하면은 최고다. 이렇게 도시지역은 전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도시지역 중에서는 관리지역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고 투자를 유치를 시킨 경우도 있어요. 분들이 유치를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뭡니까? 그 지방 쪽이 아무리 개발이 많이 되잖아요. 개발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땅에 대한 이 희소성의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주거지 상업 쪽은 뭐 하다고요? 희소하잖아요. 희소하니까 공급량이 없죠. 근데 관리지역은 공급량이 많아요. 그분들이 비도시적 거는 공급량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전철이 들어가고 교통체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주거지역 상업지역들은 어떻습니까? 물건이 없죠. 물건이 없으니까 교통이 좋아지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땅값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왜? 수요가 늘어나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그 가상통화라고 아세요? 뭐 비트코인 들어보셨나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도대체가.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가격에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1년 사이에 이렇게 폭등할 수 있을까? 근데 잘 생각해봐요. 뭐 때문에 폭등한 겁니까? 수요 때문에 폭등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살려고 하는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가격이 올려진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가격을 올리는 거는 뭐다? 수요입니다. 수요. 맞죠? 그러니까 이 수요를 자극을 하는 게 뭡니까? 수요 자극하는 게 개발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개발 중에서 가장 먼저 자극을 하는 게 뭐예요? 교통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 교통이 좋아지면 개발을 자극을 함으로 해서 수요가 발생하죠.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당연히 공급되어진 땅이 없으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폭등을 하게 돼 있죠. 이분들이. 그게 바로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라는 거예요. 왜? 면적이 없잖아요. 면적이 없으니까 그런 놈들이 가격을 치고 올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뭐냐면 또 프라이스 리딩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을 선도하는 게 있다. 맞죠? 가격을 선도하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투자할 때 같이 주거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중에서도 직접적인 수혜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창문리 같은 경우는 남북 3축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앞에 중공업지역 있잖아요. 그쵸? 그냥 중공업지역은 거의 상업지역이나 다름이 없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남북 3축이 예정되어 있는 곳에 만약에 도로가 뚫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근데 딱 들어갔을 때 그 주변 바운드리에 땅이 주거지역이 많이 있냐 이거예요. 없으니까 개발 수요는 폭증을 하고 수요는 공급은 없기 때문에 가격은 폭등을 한다. 이분들이 개발 호재에 따라서 그런데 프라이스 리딩 가격을 어떻습니까? 끌고 가는 선도하는 지역이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창문리 자체는 이 뭡니까? 모든 게 이런 거였어요. 이 주식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냐면 프라이스 리딩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전자 쪽이면은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면은 뭐 셀트리온
뭐면은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호재가 바이오 쪽에 막 탁 터졌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을 주도한단 말이에요. 그 주식이 먼저 딱 치고 올라가요. 그 주식이 선도해서 분들이 먼저 딱 치고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뒤따라서 또 따라 올라가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땅도 마찬가지로 땅도 뭐 이게 땅이라서 그렇지 이걸 주식으로 변화한다 그러면 땅도 어떻습니까? 프라이스 리딩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체가 이 세력들이 가장 먼저 공략하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안이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다 돈 되고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부안 중에서도 프라이스 리딩하는 놈이 따로 있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종목을 잡아야 나중에 어떻습니까? 개발 호재가 떴을 때 어떻습니까? 먼저 왜? 그 개발 호재와 예를 들어서 남북 3축과 바로 이퀄 남북 3축 이퀄 그 가격에 반영하는 거는 바로 어떤 땅 이게 딱 돼 있어야 돼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 땅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남북 이축도로 이퀄 의복리 개활이 딱 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이축 도로가 딱 들어가면서 의복리 어떻습니까? 개활이는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프라이스 리딩 해버리는 거예요. 분들이. 마찬가지로 남북 3축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창북리 이게 딱 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창북리는 남북 3축 도로 개발과 함께 먼저 프라이스 리딩을 해서 치고 올라갈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 남북 3축에 대한 얘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기적인 문제죠. 맞잖아요? 시기적인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 가격을 올릴 때 보면은 언제 올라갑니까?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고 개발 계획이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될 때 땅값이 반영이 되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데는 지가 상승의 3승 법칙이라고 해서 3의 3승 법칙 3 곱하기 3 곱하기 3승 그럼 27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효과 발생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야 남북 3축이 들어가긴 할 텐데 맞죠? 하긴 할 텐데 어떻습니까? 노선이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죠? 그쵸? 그러면 확정이 이제 될 텐데 어떻습니까? 시간을 앞두고 있잖아요. 들어갈 거잖아요.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게 좀 빨라지면 내년 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늦어지면 내후년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간다라는 게 팩트 아닙니까? 들어간다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들어간다는 게 팩트. 들어간다는 게 팩트.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간다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지가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떤 땅 공식에 의하면 그 부분들이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 1억 원을 묶어요. 은행에다 탁 던졌어. 근데 내가 3년짜리 정기 예금을 들었단 말이에요. 또는 5년짜리 정기 예금을 들었어요. 그러면 1억 원짜리 갖다 은행에다가 3억을 묶어두고 또는 어딥니까? 또는 5년 동안 은행에다 묶어두면 자 은행에다가 3년을 묶어두게 되면 얼마입니까? 1억을 묶어두면 2% 아니에요? 그럼 2%면은 어떻습니까? 1억에 대한 2%면 6% 아니에요? 그럼 세금 공제하고 나면 500만 원 정도 건지겠네. 3년 동안. 맞죠? 그럼 5년 동안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맞나요? 2%씩 5년이면은 1000만 원이잖아요? 뭐 세금 공제하고 나면 한 800 얼마 정도? 800 얼마 정도 만지겠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5년 동안에 창북리에 팩트가 뭐가 들어갈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뭔 팩트가 들어갈까? 그러면 그 1억 원이라는 돈을 갈릴 때 내가 은행에다가 5년을 묶어두냐? 아니면은 이 돈 갖다가 어디다 묶어놔요? 땅에다가 묶어두느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노선 정리가 되겠죠? 이 돈을. 결국에는 이 돈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해서 내가 노후 자금을 써야 되니까, 이분들이. 자, 그러면 내가 봐도요, 이 5년 후면은 벌써 잼버리 대회 얘기 나오죠? 그럼 잼버리 얘기 나오는데 그때까지 착공 안 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북 3축이 착공 안 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응? 그러면 남북 3축이 착공을 하게 되면 팩트가 작용을 해서 땅값을 급상승을 시킬 텐데 분명히. 그러면 팩트가 한 번만 들어와도 어떻습니까? 땅값이 점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왜? 그 주변에 프라이스 리딩하는 땅들이 별로 없는 데다가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땅들은 어떻든 남북 3축에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수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가 발생하면 땅값들은 어떻게 하냐면 폭등을 하게 된다. 지금 가지고 있는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분들이. 가격이 폭등한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한 5년 안에 좋다. 5년 동안 내가 정기 적금을 들었다 이거예요.
전기 적금 있죠? 전기 적금 뭡니까? 하루에 30만 원씩 드는 거예요. 한 달에. 그 적금이고 예금은 일시불로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금을 내가 좋아 30만 원 들었다 이거야. 그 30만 원은 이자가 얼마예요? 30만 원이 이자가 나오려면 얼마를 빌려야 됩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한 5% 정도 대출이자 생각을 하고, 응? 농협에서 빌린다거나 이렇게 이금융권에서 빌린다고 하더라도 한 6천만 원 정도 빌렸다 합시다. 또는 5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25만 원, 30만 원이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 돈 네 돈 해가지고 1억 정도 갖다가 창문에다 묻어놨다 이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내 돈이 5천만 원 있고 네 돈 5천만 원 있잖아요. 돈에 묻어놨어요. 근데 5년 안에 팩트만 작용하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2년이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안 됐어요. 2년 지나갔다가 2개월 후에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어차피 팩트만 한번 작용을 하면 땅값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자, 올라간다 그러면 그럼 내가 5년을 보고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5년을 보고 그러면은 정기 적금을 내가 5년짜리 정기 적금을 들은 거죠. 30만 원짜리 들었다 합시다. 1년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은 360이죠? 그러면 5년이면 얼마예요? 응? 1800 정도 돼요? 한 2000 정도 된다 합시다. 2000 정도. 그러면 자, 5년 동안 어떻습니까? 2천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자, 1억 원의 땅을 투자했을 때 5년 동안 응? 5년 동안 있잖아요. 5년 동안 그냥 팩트가 한번 작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2억 됐다 합시다. 2억 되는 건 일도 아니죠. 사실은. 팩트가 한번 작용하면.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어떻습니까? 세금 떼고 저것 떼고 하면 한 3, 40%만 올라가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정기적금 내는 거 있잖아요.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세금을 저희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자를 냈잖아요. 5년 동안. 그 2천만 원을 그 정기적금에 대한 이자는 뭡니까? 내가 2천만 원을 냈죠. 5년 동안 부었잖아요. 그럼 내가 나중에 받을 때 2천만 원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한 몇백만 원 더 받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2,500만 원 받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2,500만 원 받으면 2,500만 원보다는 수익이 더 높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땅에다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냈던 이 이자가 다 회수가 되는 거 아니야. 땅에다가. 맞죠? 그러면 1억 투자해가지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5천만 원만 벌어도 5천만 원만 벌어도 5년 동안 어떻습니까? 이자 상쇄시키고도 적금 이자율보다 나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땅에다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5천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억도 볼 수 있고 2억도 볼 수 있고 3억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박 나가지고 정말로 1억짜리가 10억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옵션까지 또 있잖아요. 기대 수익과 당연히 옵션까지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 투자하는 거냐? 땅에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나중에 부자로 살 확률이 높다 안 높다? 높은 거예요. 높은 거 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교통망을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죠. 교통망이 좋아지는 쪽을 투자합니다. 여태까지 보더라도 우리가 다 그런 쪽에 투자를 했습니다. 교통망이 좋아지는 쪽,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들어간다라거나 또는 저분도 옛날에 투자한 게 제2경부고속도로 있죠? 제2경부고속도로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공사 들어가죠? 그러면 들어갔을 때 나들목 위주로, 나들목 주변에 있는 땅들, 당연히 땅값들 많이 올라갔겠죠? 그쵸? 그리고 교통이 좋아지는 쪽 보면은 춘천이라든지 또는 속초 있죠? 속초 이런 데도 다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도 그게 확정이 되면서 땅값들이 당연히 다 올라간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1억 가지고 어떻습니까? 정기 예금 이런 거 듣는 것보다 앞으로 내가 투자 수익이 기대가 될 수 있는 쪽이면서 옵션까지 대박이 날 수 있는 옵션까지 될 수 있는 땅에다가 묻어두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훨씬 더 좋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개발 안 되는 곳에다 묶어두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쪽은 다 교통망이 좋아지는 쪽 아닙니까? 자, 보세요. 자,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죠?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이 됐는데 양양이 어떻게 해요? 교통이 좋아졌죠? 그 요즘에 양양이 호재가 떠서 계속 개발 붐이 불죠? 오늘도 지경리 일대에 어떻습니까? 복합 리조트 들어간다고 매일 경제 나왔죠? 그 지경리가 어디냐면 예전에 우리가 주문리 3종 일반 주거지 해둔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했어요. 주문리 쪽에 어떻습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 했던 땅하고 거의 한 1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분들이. 바로 근방에 또 복합 리조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교통이 좋아지니까. 교통이 좋아지면 올라가는 거, 입지와 여건이 좋아지면 계속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여수 쪽도 어떻습니까? 교통이 좋아지니까 투자가 됐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판교 있죠? 판교 수서.
야, 판교 같은 거 어떻습니까? 요즘에 오늘 보니까 판교에 대규모로 투자하더만요. 아파트 값들이 폭등할 정도로 분들이. 그러니까 교통이 좋고 입지가 좋잖아요. 입지가 좋은 쪽을 따라서 계속해서 잠재력이 있고 언젠가 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새만금을 봅시다. 새만금이 지금 교통망이 좋아지죠. 지금 동서 1, 2, 3축, 남북 1, 2, 3축, 그죠? 거기다가 내부에 뭐 철도망, 내부 철도망까지 또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막 공격적으로 개발하겠다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잠재력이 높다 보니까 점점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할 텐데 어딘가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쵸? 뜬금없이 여수에다가 그 먼 여수에다가 몇 조 원까지 풀어붙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새만금에다 안 부르는 법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새만큼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 땅 주변에 갑자기 느닷없이 뭐 조단위로 투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내 땅값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근데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아무데나 투자합니까? 교통이 좋아지는 쪽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이 좋아지고 입지가 좋아지는 쪽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남북 3축이 제가 얘기를 한 게 뭐냐. 남북 3축은 뭡니까? 앞으로 인구가 가장 밀집이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만금 배후 지역으로서 인구가 가장 밀집이 되는 지역들끼리 링크가 되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도로에 어떻습니까? 이게 당연히 역할과 기능이 엄청나게 크겠죠. 당연히 군산과 김제와 부안을 잇는 도로인데 인구가 가장 밀집이 되는 지역을 따라서 링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어떻습니까? 땅들은 개발이 더 많이 될 거란 얘기예요. 더욱이 부안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도로가 새로 생기는 게 창봉리 일대죠? 그런데 창봉리는 지금 개발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어린애 땅은 같아요. 맞죠? 먹을 게 많이 있지 않겠어요? 아직 시작 단계 아니겠어요? 시작 단계라는 거예요, 분들이. 그러면 이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도로 하나 들어갔죠?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철도망, 전철망 또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창봉리 일대. 왜냐면 이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교통이 좋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인구가 집중이 되죠? 인구가 집중이 되니까 당연히 교통을 편리하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전철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더 교통이 집중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뭐 대기업들이 있고 주변에 또 집중적으로 또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들이. 교통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호재가 더 뜨면 떴지 호재가 없어지진 않는다. 앞으로. 근데 그 호재의 시작점은 어디다? 도로망이다 이거예요. 도로망. 알겠어요? 일단 도로가 시작이 돼야 그 다음에 호재가 뜬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한 호재는 앞으로 새만금 개발의 역사와 함께 진행이 될 텐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땅을 사는 것과 함께 고객이 땅을 사는 것과 함께 어떻습니까? 이 역사는 벌어지는 겁니다. 개발 착공, 뭐 예를 들어서 새만금 남북도로 착공, 그 다음에 공항 얘기도 나오잖아요. 공항 얘기도 이슈와 따라서 해포지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공항 얘기 나오죠? 그럼 공항 얘기가 나오면 또 어떻게 해요? 요즘에 보니까 그 영종도 국제공항을 어떻습니까? 하나 더 그 이번에 완공을 했더만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응? 그 공항 있잖아요. 공항을 하나 더 만들었더라고 옆에다가 그 제2공항. 제2공항을 만들어가지고 확장을 시킨 거예요. 분들이. 예? 점점점.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을 시키니까 이 영종도 전체가 다 개발됐죠. 앞으로 개발 계획이 다 잡혀져 있어요. 섬 자체가. 이 부분들이. 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국주의 공항에 대한 위신이 대단한 거죠. 공항이 하나 들어감으로 해서 옆에 비치는 파급 효과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팩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 이게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교통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자들이 땅을 이제는 주섬주섬 모아 다니기 시작하겠죠. 모아가지고. 왜냐면, 교통이 좋아지면 뭐가 잘 됩니까? 분양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지금 새만금이 지금 땅 분양 잘 되고 건물 분양이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냐면 뭐가 있냐면 수요를 자극을 하고 꿈을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 꿈은요 정말로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춘천이 어떻습니까? 아파트 분양 어떻습니까? 땅 분양이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레고랜드가 들어감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이 꿈을 그려주잖아요. 그쵸? 이 꿈, 개발 기대감, 우리 무언가가 보이지 않지만은 뭔가 잡으려고 하는 이런 욕구. 그쵸? 이런 것들이 욕구로 작용을 하죠? 이 부분들이. 자, 새만금 보세요. 새만금 보니까 너무나도 그릴 게 너무나도 많은 거야. 사람을, 이 새만금을 어떻습니까? 꿈을 막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만금 주변에 뭔가 사고 싶은, 투자를 하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양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니까 건설사들이 이제 분양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양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땅을 작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들이. 맞죠? 그러니까 건설사가 땅을 작업하기 시작하면서 땅값들은 또 폭등하게 되는 거죠. 주변 일대가.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남북 삼축도로란 말이죠. 분들이. 남북 삼축도로죠. 맞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남북 삼축도로가 가장 인구가 유입되는 그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뭡니까? 우리 지역 창북리가 뭐야? 프라이스 리딩하는 지역이라 그랬죠? 창북리 이퀄 얼마? 창북리 얼마? 뭐 남북 2축, 남북 3축 얼마? 누구? 창북리. 그리고 창북리 어디? 우리 땅. 요게 공식화가 딱 돼가지고 치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남북 3축이 들어간다는 얘기 나올 때 한번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 땅에 대한 어떤 가격 변동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될 거다. 사실은. 예측할 정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남북 3축의 신시가지가 확장되는 라인 중에서 가장 중심축으로 떠오를 수 있는 지역이. 왜냐하면 중공업까지 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메인으로 해서 오히려 신상권이 들어오면서 거기가 나중에 땅값들이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신시가지가 조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땅에다 왜 투자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땅에다 투자해야 되겠죠? 해야 돼요, 여러분들. 땅에다가. 고객들, 땅에다 투자를 하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그런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보세요. 여기 강남에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땅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된 거지. 다 이거 땅 주인 아니에요? 옛날에 강남에 땅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건물 빌딩 주인이 된 거예요. 물론 몇 개는 바뀌긴 했지만, 본인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긴 했지만, 원초적으로는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땅을 건물을 지은 거죠. 그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몇 개는 거래가 됐지만 그래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큰 돈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새만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새만금에 그런 역사가 지금 쓰여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죠? 새만금에 쓰여지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 돈에 대한 중심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어제 혹시 이사님 얘기하셨나요? 혹시 전라북도 토지거래량이 지금 현재 지금 3위까지 올라갔죠? 사실 이런 적이 없어요. 전라북도가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전라북도가 거래량이 근데 보니까 세종시 이런데 워낙 거래가 많잖아요. 그런데 말고 시적으로 이 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라북도가 거래가 가장 많이 된 거예요. 근데 전라북도가 거래가 많이 됐다. 그러면 전라북도 중에서 어디가 많이 거래가 됐을까요? 새만금 주변이겠죠. 새만금 주변이 거래가 많이 됐으니까 전라북도에 집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게. 그럼 거래량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사는 세력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그런데 이제 3위지만 제가 보는 거는 내년 내후년쯤 되면은 거래량 1위로 올라갈 겁니다. 새만금이 바로 거래량 1위, 그리고 새만금이 전국 집가 상승률 1위. 맞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중에서 부안이 어떻게 됩니까? 전국 집가 상승률 몇 위? 1위가 나올 겁니다. 왜? 군산이 그랬듯이. 군산이 한때는 어떻습니까? 전국 집가 상승률 2위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당연히 부안도 그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게 언제냐? 내년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내후년도 아니고 내년일 가능성이 높다. 왜? 왜 그랬어요? 새만금 개발 공사잖아요. 그쵸? 새만금 개발 청사는 브레인이고, 브레인.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새만금 개발 공사는 뭐예요? 몸뚱아리 아니에요. 청사가 지시하면 개발 공사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게 손발이 다 맞죠? 이제 완전체가 딱 돼버린 거, 완전체가. 어? 머리만 움직입니까? 몸만 움직여? 머리하고 몸이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근데 머리하고 몸이 있어서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단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내년이라는 얘기죠. 내년이 바로 그 해입니다. 원년입니다. 혹시나 내년 12월 달에 전국 집가 상승률 1위! 부안. 딱 들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는 거예요. 세종시가 아니고 부안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땅값이 올라가는 상승 속도가 있는데 올라가면서 어떻습니까? 비행기는 이미 떴어요. 언제? 대통령 선거. 그죠? 대통령 선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뜨죠? 서서히 뜨면서 갑자기 이제는 급상승하는 거예요. 이분들 비행기가. 그 급상승하는 시점이 언제냐? 내년으로 보는 겁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내년 새만금 개발공사와 함께 이 비행기는 정상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급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가장